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간 금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시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녁 오후에 이제 3프로TV 녹화를 끝내고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시장을 보니까 좀 금리가 또 오르네요. 좀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조정을 받고, 그래서 내일 또 금리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금리 얘기 지금 좀 한번 더 하고 올려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보시고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간 금리입니다. 자, 채권을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간단하게만.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릴 때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100만 원에 준 거에 대해서 A는 B한테 뭘 주냐면 종이 쪽지를 줍니다. 종이 쪽지를 주는데 어떤 종이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자, 매년 5만 원씩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100만 원을 갚겠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써서 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정부면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국 정부면 미국 채권, 그리고 한국 정부면 한국 채권, 그리고 어떤 회사면 회사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이 쪽지를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채권의 가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종이 쪽지를 받은 B라는 사람이 이 종이 쪽지를 C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 C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상황 보니까 이거 좀 돈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C한테 주고, 그러니까 종이 쪽지를 C한테 주고 돈을 다시 받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때 돈을 얼마를 받느냐? 요 가격이 채권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C처럼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B처럼 채권을 종이 쪽지를 팔려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금리가 좀 오릅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자, 1.48인데 지금 보니까 어디 봅시다. 지금 금리가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9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7bp나 올라서 좀 내일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0년물은 5bp 올랐고요. 2년물 금리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유가도 또 3% 오릅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다라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이 되냐면요. 요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부터 이제 금리 추이인데,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980년대 피크를 찍고 16%를 피크를 찍고 이게 쭉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여기서 요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물론 올라갈 수 힘이 강하다라는 거는 오케이, 인정입니다. 그리고 파월도 다 그런 부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당분간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나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아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멈출 텐데, 그 어느 순간이 언제가 될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건데요. 금리가 뭐의 함수냐, 어떤 것의 함수냐라는 말을 제가 드렸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이 성장입니다. 성장이 많이 되면 될수록 돈을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의 값인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I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명목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 요인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디폴트가 날 가능성.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 놓고, 미안한데,
미안 안녕 그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 누가 빌려주고 누가 사느냐 요 얘기인 거죠. 오늘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독일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아예 지금 금리 신경 안 써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날에는 브레이넌 총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금리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또 금리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금리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펀더멘탈에 대한 영향보다도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고민하는 거는 사실 연준 의원을 포함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입니다. 입. 뭐라고 얘기하나 살 사람이 더 많나 적나. 우리나라도 사실 오늘 이제 저희 SK증권의 신월연구원과 금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래서 우리 하느니 양적 완화를 얼마나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는도 지금 말은 양적 완화라고 안 하지만 사실상 양적 완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자, 연준의 기준금리가 남색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3프로TV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기준금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에도요, 제로금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로금리고요. 그럼 이때랑의 뭐가 다르냐? 이때는 기준금리 0%고 여기도 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노란색은 그때 당시에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낸 그림인데, 이거 보시면 2009년에는 쭉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머리카락에 힘이 빠지면서 눕기 시작하죠. 이렇게 눕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는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때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저금리였다면 지금은 먼 미래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저금리인 겁니다. 2009년 저금리와 지금 저금리가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죠. 2009년 저금리는 안 오를 것 같은 저금리였다면 2021년 저금리, 2020년의 저금리는 죄송합니다. 2009년의 저금리는 오를 수 있다. 언젠간 오른다라는 저금리였다면 지금은 안 오를 것 같은 저금리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고 반대로 이제 그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금리가 이렇게 그때는 올랐잖아요. 오를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결국 안 올랐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은 안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기준금리 오르면 어떡해요?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창의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금리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드렸고 사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게 쉽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펀더멘탈 요인은 맞는데 그거를 용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언제까지냐 이 얘기는 사실 이 그림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무슨 말이냐면요. 젠가 우리 할 때 이 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빼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빼다가 이거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거 흔들흔들 거려서 이거 딱 잡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놔두고 이제 다른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금리가 얼마나 올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지 내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자산 가격이 너무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근데 주식시장도 언제까지 급락할 때 나설 거냐 그것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뭐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되게 센 조정이 와야지 연준이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금방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뭐 성장도 있고 인플레도 있고 뭐 등등등 있지만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연준이나 ECB에서 매니퓰레이션, 즉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언제 나올 거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되 언제나 다시 또 어떤 립 서비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제 3프로TV 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숏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주가가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가 늘 얘기하는 숏을 하지 말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빠져서 실제로 주가가 빠져서 여기 밑에서 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식간에 뭐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매우 짧은 시간에 그냥 커버가 돼버리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연준이 막 이렇게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연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클 버리라는 분은 카산드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막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이제 니네들이 나를 안 믿고 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꼴 좋다 이런 사람의 이제 그 네임을 쓰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파월 이게 진짜 이 나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막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연준이 없었다면 마이클 버리가 하는 얘기가 다 맞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어떤 버블 증상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 ETF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 말도 안 되는 밸류 이거 다 맞아요. 근데 연준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완전히 또 새로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수급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 금리가 어제는 이제 뭐 독일의 누군가가 금리가 부담이 안 돼요라고 얘기했다면 내일은 또 누군가가 나와서 파월이 나와도 누구 나와서 금리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뭐라도 할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도 좀 해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금리가 제자리로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가나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올라도 돼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간 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